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해운산업 가져오셨는데 예. 올 막 다양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관심 있는 분야가 많으십니까 원래? 저는 원래 이제 좀 주식 투자할 때 이제 해외 주식 관련돼서 네, 여러 산업이나 여러 종목들을 많이 보고 많이 투자를 하는 다양하게 편입니다. 예. 그냥 한 바구니 가득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일단 넣어놔야 그래야 공부한다. 내 돈이 들어가 있어요.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내가 그나마 그럼요. 보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본다. 원래 사놓고 물렸을 때 공부는 제일 잘 됩니다. 네, 뭐 맞는 말이에요. 일단 뭐 들어갔어야 막 뼈저리게 공부를 하는 거죠. 예. 해운산업 요즘 뭐 이슈가 있습니까? 요즘? 예, 이제 저희 쪽 한국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해운산업도 해운산업이나 투자자 관점에서 조선업계하고도 연관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 년 전부터 많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뭐 몇 년 전에 또 뭐 스크러버 관련되는 뭐 관련 종목들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해외 해운사들을 요즘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예. 뭐 관련 기업들을 좀 보고 있고 하는데 투자하고 공부하신 거네. 뭐둘 다라고 하겠습니다. 선투자하고 공부. 선투자하고 예. 공부. 예. 이게 업그레이드 공부라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고 예. 사실 여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럽의 탄소 국경제도 얘기들도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산업계에서 좀 나오잖아요. 네. 예. 사실 그런 거하고도 좀 약간 맞닿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조선업계 그리고 해운사들 관련되는 것들도 시사점이 있어서 예. 오늘 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표지 한번 간단히 보시면요. 예. 네. 요것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니까 요 표지만 요런 걸로 넘어가고 하겠고요. 여기 이제 보면 EU ETS 저게 뭐지?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첫 페이지 가서요. 이제 저는 가급적 최근 뉴스로 먼저 화두를 던지니까 2월 6일 날 이제 중동 쪽 매체하고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어요. 예. IMO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IMO가 뭐냐 하면 국제 회사 기구라고 하고요. 그 유엔의 전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운과 관련되는 규제 와를 총괄하는 곳이고 175개국 참여하니까 사실상 다 참여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중동 해양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여기는 좀 언론 매체가 제목을 좀 화끈하게 안 잡는데 이게 제목이거든요. 근데 제목 뭐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탈탄소화입니다. 탈탄소화가 최우선 과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해운 규제와 관련돼서 되게 할 얘기들이 많을 수도 있고 사실 최근에 해운 관련돼서 뭐 홍해 지정학적 갈등이나 파나마 운하 관련되는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되게 핫한 이슈고 네. 저도 뭐 그런 걸 좀 다룰까 생각을 하고 또 살짝 하기도 했는데 어쨌건 이분이 그 많은 이슈들 중에 탈탄소화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할 때 일단은 해운업계가 CO2 관련돼서 한 3% 정도 배출하거든요. 전 세계 탄소의 3%요. 그러니까 꽤 여기도 규모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무엇이면냐면 IMO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왔어요. 네. 근데 2018년에도 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 규제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선박 온실감축 목표를 이제 중기 목표를 작년에 확정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25년까지 확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슈를 되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얘기에 따르면 2050년까지 모든 선박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예. 그냥 예를 들면 국제 해사 기구. 예. 그러니까 국제 해사 기구가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해운 업계와 관련된 뭐 일종의 모임 유인 단체잖아요. 유엔 단체인데요. 예. 그럼 자기들이 그냥 우리는 탈탄소를 이만큼까지 하자 하고 그냥 선언을 한 거, 이게 숙제로 내려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만큼 해야지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혹은 이렇게 하는 게 겉으로는 지구 환경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해?
근데 이제 이까요? 그 회사 규제에 직접 적용을 받는 것들 규제적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규제적인 게 IMO가 어느 정도 되면요 국가별로 그게 적용이 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국제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 국제 회계 기준 협회가 있거든요. 예. 그 회계 기준 협회가 만들면은 우리나라 회계 협회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준수를 해서 연이어 가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규제의 강제성이 있다는 거네요.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 안 지키면 안 돼라는 거였지만 사실상 저런 규제가 나오면 전 세계 각국들이 움직인다. 선진국들은. 근데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작년에 확정시킨 중기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50년까지 탄소 선박에서의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선박의 탄소 배출량은 사실상 2050년이 되면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2018년에는 기존 대비 50%만 감축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이보다 더 강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게 지금 IMO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제 IMO 얘기만 하면 좀 먼 얘기 같으니까 제가 뒷페이지에 보면은 최근에 저희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하나그룹 부회장님과 네. 오너 2세셨던 현대중공업 그룹 부회장님이 가셔서 탈탄소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탈탄소와 관련된 해운회사도 설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선업계에 계시는 이 두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아드님이니까 신사업 해야겠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꽤 핫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단순한 IMO 규제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닥친 실질적 규제는 요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린 EU 규제예요. 네. 사실은 이제 EU가 그 올해부터 지금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규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EU ETS라고 하는데 여기에 선박을 지금 포함을 시켰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선박은 의무 할당량이 없었군요.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도 안 되고 예. 배출권 거래도 안 됐다가. 근데 이제 2024년 1월부터는 저기 운항되는 국가에 상관없습니다. EU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5,000톤급 총톤수급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항구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이 의무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줄이기 싫으면 돈 주고 사면 돼. 뭐 그런 거네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선박의 국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EU의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행할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배출량 100%.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EU 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혹은 EU에서 뭐 한국이나 미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50%를 의무 할당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정해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됐고 지금은 CO2만 규제를 하는데 26년부터는 암모니아하고 일산화질소까지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올해 1월부터 이제 운항을 하고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단계적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배출량의 40%. 그리고 26년에는 그 전년도에 70%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엔 100%까지. 그러니까 2027년이 되면은 전체 보고되는 양에 대해서는 전량을 사던가 아니면 무탄소 배로 가든가 이렇게 하라는 게 하고 올해부터 운행되는 선박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그걸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 게 네. 예를 들면 유럽 항구로 들어오는 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유럽 항구로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동남아도 들리고 중동도 들리고 했다가 유럽으로 갔다. 그건 그러면 50%. 그건 절반만. 그건 절반만 예, 절반만 절반. 계산하고 예. 한국에서 말하면 유럽으로 바로 왔다 그러면 전 100%로 아니요. 계산하고 절반이요. 그것도 절반인데 절반이고? 유럽 항구 내들끼를 움직이거나 그럼 유럽 내에 있으니까 유럽 내 해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절반도 과한 거. 저희는 과하다는 예. 거죠. 어쨌건 지금 네. 이게 이미 지금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작년부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 초 들어서 이제 해운 업계들이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과 관련돼서 그동안 논의들이 많이 됐는데 이런 강제 규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규제를 정당화시키는 게 IMO가 작년에 2018년에는 한 절반 정도만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주겠다. 요번에 작년에 이제 원칙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2050년까지 넷제로 확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것들을 2025년까지 논의를 해서 2025년에 확정.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규제가 되고 그 여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야 IMF 하는 거 굳이 지킬 필요 있어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로 단계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닥친 가장 큰 거는 유럽의 이 부분이고 이게 그래서 지금 전 해운업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홍해라든가 뭐 파나마가 지금 가장 핫 이슈지만 지금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게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규제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것도 이제 유엔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12년부터 2023년까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지금 뭐 탱커, 벌커 뭐 이런 거 쭉 해서 해운업계 탄소 배출량인데 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감축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량 3%니까 적은 것도 아니고 예. 저희는 탄소 배출 2050년 넷제로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보면 유럽과 미국은 진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은 트럼프 분이 좀 약간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뭐 유럽도 그 전쟁 때문에 가스 끊기고 하니까 친환경에서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게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사실은 어디 딴 데서 최근에 유럽 농민 시위 관련돼서도 잠깐 어디 가서 방송을 한 게 있는데 네. 농민 시위 관련돼서도 뭐 친환경 이슈 때문에 뭐 핫한 이런 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위를 했으니까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도 지금 산업계라든가 몇몇 군데에서 탄소 국경세 관련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 마련들이 지금 업계에서 되게 심각하게 논의되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적용이 돼서 그 적용해서 실제 부과가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뒤로 물리거나 빽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행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그리고 사실은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이 내용들을 구체적 얘기 드리긴 그렇고, 근데 적어도 당장 해운업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네. 이게 되게 핫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네. 하여튼 뭐 탄소 덜 배출하는 배들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뭐 해운업도 있지만 네. 배 만드는 조선도 많은데 예. 그런 곳 호재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잠깐 화면 보시면 네. 이 다보스 포럼에서 물론 이제 차세대 회장님이시니까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무탈탄소라든가 뭐 심지어 탈탄소 선박을 해운사로도 설립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저희는 이제 뭐 물론 이게 뭐 돈 있다고 배 살 정도는 아니니까 체감을 못 하기는 하지만 네. 제가 아직 그 정도 돈은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핫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들어가가지고 지금 발주한 게 암모니아 추진 선박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선박의 대부분이 뭐 LNG 추진 선박이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한국의 지금 조선업계도 사실은 친환경이 작년부터 메인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들이 핫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현업의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이나 해운업계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최근 동향들을 좀 몇 개 보면요. 예. 아까 참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봤을 때 아까 요게 이제 뭔지 얼핏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뒤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도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을 하는 웅크타드. 예, 국제 유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해 아까 12월 1일 날 아까 IMF 국제 해사 기구하고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그 파트너십 체결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런 탈탄소화로 인해서 운송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이 더 큰 타격을 볼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거나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유엔 탄소 감축 회의하는 COP28에서도 언급이 됐던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꽤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액션은 뭐가 있나라는 건데 저희 이제 배 보면은 조금 나니까 오, 좀 특이하게 예. 저 생겼네요. 실제 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제 배인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좀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냐면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올 거다. 근데 계약은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요렇게 개조하기로 이미 계약은 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계약이 뭐냐면 요 6개 있잖아요. 네. 요 6개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 9일 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같은 보이세요? 뭐 안에 이렇게 돈다고 들었습니다. 안에 네. 뭘 돌아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가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예요. 도시요? 도시요. 도시. 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 옛날 도시 시티에 바람 시티. 옛날 무역 예. 원앙항해 시대 때 네. 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람에 따라서 무역풍 따라서 갔잖아요. 예, 예. 현대식 도시입니다. 음.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로터 세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게 로터 세일이 그 안에서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예. 해양 바람을 이용한 현대식 도시고요. 이걸로 추진을 해서 연료 소비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달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바다로 이렇게 나갔을 때 해상에서 바람 불 때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료를 절감하면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거 만드는데 탄소 엄청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게 만드는 회사가 핀란드의 노스파우라고 하는 데인데 네. 여기가 이제 이런 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계약한 게 뭐냐면 이 배가 프랑스 해운사인데 이 프랑스 해운사가 이 에어버스라는 데에다가 장기 임대하는 선박이 있는데 네. 그 선박에 들어가는 돛 6개를 납품했다라는 계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성된 건 아니라 이렇게 가상화면이지만 네. 실제로 계약을 했고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연료 효율이 크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탄올과 해상 디젤류라는 이중 연료를 사용을 하게 해서 선박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가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 8일에도 벌크 선박에 대해서 이거를 발주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기존 배 위에다가 이런 돛을 다는 겁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연료 소비라든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게 이제 좀 먼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 발주가 나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이런 기술력이 높으니까 자신 있나 보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운업계 움직임들도 좀 더 빨리 가는 거죠. 네. 국내에서도 지금 아까 그런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뭐 몇몇 대체 연료를 위한 선박들은 국내 업체들도 당연히 글로벌 메이저니까요. 꾸준히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주를 많이 하나요? 이렇게 유럽에서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하면 아무래도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들이 그 전에 뭐 LNG 발주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비슷한. 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국내에서 나오는 선박들은 거의 다 그런 친환경 선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발주하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는 선박 발주를 네. 친환경 선박이 아닌 거를 새로 발주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서도 지금 당장 규제가 들어오고 딴 나라들도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그런 것들을 선박은 몇십 년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박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보면은 중국 업체들도 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을 좀 친환경 선박에서도 중국에 예,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제가 해운 뉴스나 이런 데서 이런 거 뭐 친환경 선박 발주했습니다 하고 클릭을 해보면 예. 국내 업체보다 이제 중국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좀 그런 것도 요즘에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국내도 조선업계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하나 보시면 요거는 이제 미국 기업이긴 한데 CEO께서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우상훈 씨라고요. 예, 한국 분이신데 MIT 박사 4분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선박이나 그런 커다란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예. 암모니아로 운행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같은 거를 만드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배에다 바로 적용하지 못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로이드 성급 같은 데서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런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인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성급 회사들이 뭐 어떻게 하고 준비하는데 이런 실제적인 액션들이
최근 들어서 막 움직이고 있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 올해 초 특히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해서 예. 내년부터 이제 부과를 받은 EU 규제 같은 것들이 업계들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닥쳐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유럽 선사들이 조금 더 빨리 준비한다는 느낌은 좀 받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우스 모닝 차이나인가 그 중국 쪽의 매체들을 보게 되면 예. 그 중국 매체들에서는 좀 중국 업체들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기사들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이제 재밌는 기사인데요. 12월 10일 날 나온 건데 DP 월드라는 회사가 있대요. 뭐 제가 이 회사를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여기는 두바이에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항만 하역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뭐 동방이라든가 뭐 몇몇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긴 했지만 전 세계 75개 국가의 항만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전 세계 처리 용량의 9%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두바이 국영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한 거 뭐냐면 우리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항만 쪽에서도. 그래서 2030년까지는 중간 단계로 탄소 배출량을 28% 줄일 거고 작년에 자기네들이 했을 때 이게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잖아요. 예. 아랍에미리트는 탄소 배출량 50% 감축을 했고 작년 예. 기준으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많이 있으니까 5%를 이미 감축했다. 그리고 이 추세들을 계속 가겠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장 전반적으로 항만 하역에서 전기화를 많이 도입하고 예. 신생 연료들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하이브리드 전기 선박하고 메탄올 지원 선박을 지금 2척, 5척을 도입을 해서 항만 운영을 하려면은 근해에서 필요한 선박들이 있을 거니까 예. 이것들을 이제 5% 이상 단기적으로 바로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가고 이거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까 그 올해 지금 유럽에서 탄소 배출 감축이 아니라 COP28이라는 회의가 두바이에서 했습니다. 그 두바이에서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생각보다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중동이 미래의 비전을 친환경 사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청정 수소라든가 뭐 친환경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네. 미래의 혁신 산업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석유 채굴한 놈들이 무슨 웃기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이거를 국영기업 위주로 되게 적극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는 이거를 되게 국가 정책으로 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DP 월드라는 게 두바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앞서가는 것들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월 1일 날 나온 그 쉽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사에서 나온 건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게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간단히 의견을 정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IMO가 예전 2018년만 해도 약간 느슨했고 예. 아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작년 7월에 이게 그거 확정이 되면서 명확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국제적인 행보도 담았다. 그래서 이제는 탈탄소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필수적이다. 예. 그러려면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사실은 연료를 다 친환경 선박을 쓰면 돼요. 근데 아직 친환경 연료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풍력 같은 거 단기적으로 이용한다라든가 전체적인 효율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라든가 운영 효율성 강화를 통해서 연료의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사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혁신적인 추진력 그리고 선체, 그리고 아까 풍력 보조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한 기술 혁신에 나서야 되고 해운 업계들도 이러한 IT라든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풍력 추진체 같은 경우는 연료에 2030년까지 5에서 10% 절감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중요하게 말하는 게 디지털화입니다. 네.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디지털화해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의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디지털은 꽤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표준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해운업계에서 꽤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는 기업들의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그 잠깐 설명해 주셨던 배 위에 그 원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굴뚝. 예. 그거 제가 잠시 찾아봤더니 그게 로터셰일 예. 엔진이라는 건데 그게 보니까
그 원통이 돌아가는 거더군요. 예, 밑에 돌아갑니다. 엔진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치 왜 우리가 야구공 할 때 이렇게 커브하면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가 똑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와. 그러면 샥 이렇게 돌리면 이 돌아가는 그 바람 때문에 원 이심력 때문에 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 예.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돌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돌리고 왔다 갔다 돌려서 마치 돛처럼 이용해서 예. 조금 보조 수단으로 간다. 예. 그런 거죠? 예, 대충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 아, 예, 저도 사실 궁금해서. 동영상을 보긴 했는데 아까 말로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 궁금해서 잠시 찾아봤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변화가들이 있는데 우리 뭐 잘 적응해야죠. 뭐 이 선진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룰 세팅을 하면 거기 또 따라야 되는 게 예. 서글픈 일인데 어쨌든 이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 산업도 탈탄소화라는 규제가 세팅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잘 맞춰서 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의 전후로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는 네. 사실은 해운 업계뿐만이 아니라요. 예. 지금 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는데 생각보다 그런 규제 환경이나 기업들의 변화들이 올해 되게 오히려 강화되는 초짐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투자 관점에서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